러시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 70% 가까이 된다. 그럼 중국 없으면 러시아는 망한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중국 없으면 러시아도 북한이랑 똑같다. 상부 정치부장의 투시경. 네, 시진핑이 딱 들어가서 이제 삼각구도가 딱 형성이 되는 거죠. 이 삼각구도를 보여주는 게 단적인 장면이 이런 거예요. 예컨대 일단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면서 얘네 둘이는 엄청 친해졌어요. 그러니까 뭐 일단 몸대 줬잖아요. 뭐 병사들을 뭐 거의 뭐 총알바지로 내보내 가지고는 죽기도 많이 죽었고, 최전선에서 이제 싸울 병사들을 보내줬고, 거기다가 포탄도 보내줬고, 땡큐 그래서 뭐 필요한 기술이 있으면 기술 줄게 그러면서 핵 관련 기술도 전수해주고 잠수함 기술도 전수해주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얘들 친해진 건 오케이. 근데 얘들 친해지는 거 보면서 속내가 복잡해진 게 사실은 시진핑이었거든.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요놈 봐라, 야 너 나 없었으면 여기까지 어차피 오지도 못했어. 야 국제제재 그렇게 짱짱한데 니네가 지금까지 안 굶어 죽고 산 게 누구 덕분인데, 그거 우리가 주니까 사는 건데 그거 어디다 대고 여기다가 절대 충성해야 될 놈이 이게 양다리를 걸치려고 그러네? 아주 웃겨. 이 모양이 되는 거야. 국제에서 이제 그나마 놀아줄 뻔했던 트럼프 이후에 김정은은 국제 무대에서 아예 사라진 상태예요. 거기다가 그나마 좀 놀아줄 뻔했던 시진핑한테도 찍혀가지고 끽소리도 못하고 있죠. 시진핑 같은 경우가 이게 이 세 명이 서면은 말하자면은 이거는 이게 전승 70주년이에요. 이번에 전승 80주년이거든요. 딱 10년 전입니다. 그때 시진핑이 있었고 푸틴이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참 이때는 사드 한번 좀 잘 해보려고, 그러니까 중국에 이렇게 사실 여기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면면을 보면은 이게 우리 대통령이 들어갈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 우리 대통령이 빡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되게 어색한 장면이었거든. 근데 이제 가가지고 이 정도 성의 보여주고 그러면은 이제 미국에는 사드를 도입하는 걸로 이걸로 됐고, 그 다음에 중국에는 이런 성의 보여주는 걸로 됐고 라고 생각했는데, 되긴 뭐가 돼. 사드 도입했잖아. 그걸로 이제 그 다음부터 막 무지막지한 중국의 보복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중국에 선의를 보여주면 선으로 돌아온다? 어린 반푸너치예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이거는 그냥 네가 나한테 와서 조아린 거 당연한 거야. 근데 조아린 주제에 사드를 들여? 네가 아직도 나 무서운 걸 모르는구나. 중국은 이런 거예요. 중국은 기본적으로 몇천 년 동안 조공받아 먹던 애들이에요. 그냥 자기 떠받들어 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쉐시야 하면은 그래 쉐시야 고마워. 나도 쉐시야. 천만의 말씀. 쉐시야 하는 게 네가 쉐시야 안 하면 어쩔 건데 당연히 쉐시야 해야지 이거예요. 차라리 쉐시 안 하고 미국이랑 친한 척 하면은 야 뭐 필요한 거 없어 그러고 이쪽에서 친한 척을 하지. 이쪽에서 친한 척을 하는 순간 그거는 이제 멱살 뭐 하나 잡히는 거야. 머리끄댕이 탁 잡힌 거야. 그래서 쥐고 흔들면 꼼짝도 못해요. 그냥 흔들리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뭐 이런저런 오판을 많이 했지만은 이 장면이야말로 제일 큰 오판 중에 하나였죠. 어쨌거나 다시 북한 얘기로 가면은 이게 사실은 2018년 장면인데, 그때 이제 그 시진핑이 이제 남한을 길들이는 과정에서 김정은을 좀 친한 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다롄인데 요 동네에서 같이 걸었던 데를 발자국 사진까지 찍어가지고는 막 기념관 만들고 했다가 막 난리를 쳤어요. 그러다가 북러가 붙어 먹으니까 그 기념관 철거하고 또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사실은 북중이 혈맹이죠. 여기도 사실은 그 6.25가 이렇게 된 게 이제 중공군이 쳐들어오면서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혈맹은 혈맹 맞는데 이게 혈맹 놔두고 어디 러시아하고 야 하늘에 태양도 하나 부모도 하나 우리도 하나회 아니냐. 네 태양은 나 하나면 됐지 어디 러시아라는 또 다른 태양을 모시려고 죽으려고 그러고 있었던 와중인데, 여기서 이제 형님 얼굴로 한번 뵈러 가겠습니다 이러고 나오는 거죠. 네. 니도 와라. 자 그러면 이제 그동안의 문제는 다 풀린 거냐? 어서 풀린 거냐? 어서 풀린 게 아니에요. 답은 중국하고 러시아의 관계에 있어요. 이거는 제가 통계가 한꺼번에 다 있는 통계를 찾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침에 좀 시간이 있었으면 하다못해 제가 통계를 만들었어도 만들 텐데 제가 있는 통계를 갖고 하다 보니까, 자 요 빨간 선이요. 요 빨간 선이 러시아의 무역 상대국으로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빨간 선이 이게 중국이에요. 빨간 선이 중국이고, 그 다음에 파란 선이 미국이에요. 까만 선이 독일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유럽이니까 독일하고 교역량이 많았어요. 독일이 한 15% 언저리 됐고 미국이 10%가 채 안 됐고 중국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거의 무의미했어요.
2000년대 초반이면은 2001년이 중국이 WTO 가입이 2001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중국이 전체적으로 성장하니까 2001년하고 비교하는 건 큰 의미는 없는데 그 이후에 이제 중국의 성장과 더불어서 러시아와의 교역량도 쭉 늘어나요. 그래서 2020년이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이미 독일은 10% 언저리에서 거의 변한 게 없었어요. 오히려 약간 빠지는 중이었고 미국도 오히려 약간 빠지고 근데 큰 변화 없는데 중국만 쫙 늘어나서 러시아의 전체 교역량에서 23.7%를 차지하는 거예요. 이 당시가 교역량이 대충 70억 달러쯤 돼요. 이때 이미 중요한 나라가 됐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중국하고 교역량을 보면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의 시작과 더불어서 쫙 올라갑니다. 이거 수입도 늘고 수출도 늘고 물론 수입과 수출의 품목은 다르지만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늘어날 때가 없을 때가 되면은 이제 그냥 평행이 되는 이런 구조가 되는 쫙 전쟁 시작과 동시에 쫙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23.7%를 차지했을 때 당시에 교역량이 1,070억 달러였는데 지금 이 쫙 올라가서 지금 얼마가 1,070억 달러가 지금 2,500억 달러가 됐어요. 2배 반이 된 거죠. 이 퍼센티지는 뭐 꼭 그렇게 계산할 건 아니지만은 이거의 2배 반이 됐다. 이제 뭐 한 60%는 된다는 얘기예요. 교육 규모의 전체 교육 규모의 60%는 된다. 어쩌면 60% 이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다 이제 경제 제재 때문에 아예 못하니까. 그럼 사실상 러시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 70% 가까이 된다. 그럼 중국 없으면 러시아는 망한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중국 없으면 러시아도 북한이랑 똑같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냐, 네가 하늘 위에 태양이 하나지 네가 어디 다른 태양을 모시려고 그러냐 라는 말은 북한이라는 놈이 밑에 있는데 요 종놈이 이 중국이라는 주인을 섬기다가 중국하고 대등한 관계의 러시아라는 새로운 주인을 섬기려고 그러니까 이 중국이라는 원래 주인이 갈궜던 이런 형국인데 지금은 뭐가 됐느냐, 이게 아니라 북한을 중심으로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면은 북한이라는 종놈이 중국이 이미 러시아라는 놈을 종놈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종놈 밑에 또 종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고 뭐 네가 결국은 이놈을 섬기는 게 나를 섬기는 거가 되니까 뭐 딱히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어차피 태양은 나 하나가 여전히 유지가 되는 거지. 그래 뭐 내 옛날에 괘씸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이고 뭐 마음 넓은 내가 참아야지, 내가 다 품어주마, 이 모양이 되는 거죠. 이게 이번에 그 시진핑과 푸틴과 김정은의 만남이 갖는 의미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두고 뭐 이제 남북 관계를 중심으로 보기 시작하면 좀 다른 얘기들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북 관계라는 거는 말하자면 응용 문제고, 이게 이제 수학의 정석에 나오는, 일단 정석을 풀어야지. 거기서 이제 뭐 학원에 가면은 한참 꼬아서 내는 킬링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거지. 정석도 못 풀면서 킬링 문제부터 보고 있으면 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사교육만 늘지. 정석은, 수학의 정석이 요즘에도 나오나요? 정석은 혼자서도 열심히 공부하면 풀립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 셋이서 모인다면은 김정은으로서는 진짜로 그동안 완전히 트럼프하고 하노이 노딜 이후에 국제 무대에서 완벽하게 사라졌었어요. 근데 외교 무대에 이제 복귀를 하게 된다. 국제 무대. 그래도 아까 그 천안문 막루 위에 올라선 사람들 봤죠? 이번에 중국이 발표한 걸 보면 26개국에서 사절이 온대요. 여기에 물론 26개국이 다 국가 정상은 아닙니다. 근데 뭐 중앙아시아 같은 데들 뭐 몇몇 정상들 오겠죠. 그러면 또 이제 배 내밀고 가가지고는 이제 또 정상들하고 이렇게 좀 악수하는 모습도 좀 보이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없는 국제 왕따가 이제 그래도 좀 큰형님 믿고는 좀 배 내밀고 다니면서 악수 좀 할 수 있겠다라는 장면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푸틴은 지금 미국하고 이제 유럽하고 완전히 척을 지면서 뭔가 좀 기대를 언덕이 있어야 된다. 기대를 언덕을 찾고, 사실은 기대를 언덕을 찾을 뿐더러 그냥 계속해서 얘들하고 척을 지기 위해서 최소한의 동력을 확보한다 정도의 의미가 있는 거죠. 시진핑은 뭐냐? 그동안 나랑 거의 맞닿아 있들라 그러는 셈을 했던,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제 러시아하고 이제 보면은 이제 북중러의 한 축
축과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축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속에서도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거의 동급으로 봐줬는데 이제 이번 그 천안문 막루를 기점으로 해서 얘가 원받다. 얘는 그 밑에 서브 이 자리가 확고해지는 거다. 내가 황제로서 아햄 하고 있었고 저기 저놈이 이제 조공바치러 오는 신하인 격인 요런 모양새를 딱 만드는 게 시진핑으로선 최고의 모습이다. 그거 하나 하려 그러면은 내가 돈 좀 들여도 그건 돈값 하는 거다 라는 게 이제 시진핑의 얻는 바가 되겠죠. 이번 그 천안문 3자 모임은 요 정도로 얘기를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밝혀본다 두시경 너머의 진실 복잡한 세상 단 하나의 눈 기자의 시선이 그려낸